만나려고 저런다는 둥. 와, 정말 제가 처음에 뵀던 그 인자하신 시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버렸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았네요. 그 잘난 시어머니 친구분들 말만 듣고 그분들이 가족도 아니고 진짜 가족은 저희인데 왜 저렇게 사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결혼이란 거라면 신랑과 신랑 가족이 내 진정한 가족이다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를 통해 아니란 걸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저는 나이 먹어도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가까운 신도시로 이사와 잘 살고 있습니다. 신랑도 출퇴근하는데 큰 무리 없는 곳이라 모든 게 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하던 바람이요? 참, 콧웃음 밖에는 안 나옵니다. 저 신랑이랑 지금 싸우지도 않고 아주 잘 살고 있고 바람은 개뿌리 바람이요. 시어머니와 떨어져 사니 금슬도 더 좋아졌습니다. 도화살은 아니었고 시어머니와 저와의 역마살은 만나봅니다. 안 보고 사니 세상 좋고 마음도 이리 편한걸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처음에는 제가 어른인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고 대드는 거 보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지금은 안 그러세요. 그냥 둘은 멀리 떨어져 안 보고 사는 것이 가정의 평화라 생각하고 계십니다. 시어머니와 다시 잘 지내라는 말도 안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 임신이 잘 안 돼서 손자 손주 빨리 못 안겨드렸던 것이었는데 드디어 반가운 소식을 안겨드리게 되었네요. 임신 20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꼬물이 시아버지에게 빨리 안겨드리고 싶네요. 그때가 되면 시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지만 저희 꼬물이 태어나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지요.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지만 최대한 마음을 편히 먹어보려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려 했는데 저희 풀 대출 받고 이사 온 겁니다. 아버님이 돈 보태준다고 하셨지만 저희 모아둔 작은 목돈으로 이사 오게 되었네요.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그것마저도 책 잡히기 싫어서요. 지금 이사 온 곳이 많이는 아니지만 집값도 처음보다 올랐고 열심히 살림 잘하고 아이 태어나면 잘 키워서 신랑과 행복하게 잘 살아나갈 것입니다. 임신도 하고 요즘은 아이 태어나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심숭생숭하기도 해서 이렇게 예전 있었던 일 사연 보내보았네요.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에 더 버티지 않고 이사 오길 잘한 것만 같습니다. 저희는 결혼 13년 차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사연은 남자보다 여성분들이 하소연이나 사이다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저의 입장에서 써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점으로 어떠한지 봐주세요. 우리는 연애할 때 사소한 말다툼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지만 며칠 후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연락이 왔고 서로 오해와 안 좋았던 감정은 모두 화해를 했어요. 양쪽 부모님과 만나 상견례를 하였고 배가 더 나오기 전에 결혼 날짜를 빠르게 잡자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직원으로 일하던 곳에서 나와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모든 돈은 투자를 하였고 빚을 줄이기 위해 부모님께 조금 도움을 받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신혼 준비가 잘 되고 결혼도 하였고 그의 와이프는 첫애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를 닮은 아들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웠지만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육아는 거의 와이프가 하였고 퇴근 후에 같이 도와가며 아이 목욕과 아빠로서 놀아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했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사업은 안정적으로 되었으며 일반 직장 생활에서 버는 것보다는 많이 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둘째 따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그 둘째가 3살 때부터 부부와 그리고 아이를 돌봐주는 장모님과 트러블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둘째가 태어나서 가끔씩 와서 애들을 돌봐주기는 했지만 와이프가 집에 있다 보니 아이들이 잠들고 늦은 저녁 매일같이 맥주 먹고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었고 조금 걱정되기도 했는데요. 그 후 어느 날 와이프는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혼자서 애를 케어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저한테 하소연을 하길래 저는 우리 엄마가 봐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와이프는 나는 시어머니가 와서 애를 봐주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싫으니 우리 엄마가 와서 애 봐달라고 해야겠다며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도 사실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한 달에 4-5번 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애들을 잘 봐주기도 하여 한 달에 100만 원을 드리기도 하였고 지방에 살기 때문에 올 때나 가실 때 항상 표를 끊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서먹한 감정을 줄이기 위해 샤워를 한 후에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오기도 하며 장모님에게 친근감 있게 대화를 이끌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장모님은 한 달에 20일 이상 넘게 오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와이프가 집에만 있기 싫다며 밖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입장으로 그냥 살림만 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와이프는 집에서 답답해서 죽으라는 거야? 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보이더군요. 그래, 그럼 좋다. 가까운 마트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 타임 알바 같은 일을 하는 건 어떻겠냐고 했더니 쪽팔리게 주위 아는 어린이집 엄마들 보면 어쩌려고 절대 싫다며 개짜증을 내더군요. 이때 한바탕 싸우기도 했지만 돌아선 와이프 길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 너 하고 싶은 일을 찾아봐라 했었고 며칠 후 오피스텔 분양하는 곳을 찾았고 그곳에 면접을 보고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기본 급여는 없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더군요. 그 후 몇 달이 지나도 얼마를 버는지 전혀 저에게 말도 하지 않았고 매일 일 끝나고 뒤풀이로 회사 언니와 동생들과 술을 마시는데 늦게까지 먹고 옵니다. 뭐 일하다 보면 가끔씩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치만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약속이 없을 때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가지고 와서 먹더군요. 좀 그만 먹어라. 일한다면서 그리 나가서 먹었으면 집에서는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내가 일해서 스트레스 받고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라며 짜증 섞인 말투로 퍼붓기 시작하네요. 매일 술 먹고 늦으면 어디로 데려와라. 어쩔 때는 너무 늦어 걱정이 돼서 여러 번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럼 다음날 장모님 없을 때 대판 싸우기도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가 나빠지고 있을 무렵 와이프는 직장에서 아직 퇴근하지 않고 늦게 온다고 말할 때였습니다. 뜬금없이 씻고 나온 저에게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 이리 와보게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자 라더군요. 그래서 장모님 말씀하세요 라고 했더니 요즘 세상에 생활비 200 가지고 생활하라고 주나? 너무하지 않나?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한 달에 기본적으로 생활비 200만 원을 주었고 공과금이나 외식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까지 제 돈으로 하는데 얼마나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거냐 했습니다. 그러니 장모님은 내 주위에 있는 사위들은 장모한테 명품 옷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는데 사위 너는 힘들게 애 보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라고 하시며 하소연을 하더군요. 저는 생활비를 주고 있지만 사업을 차리면서 남았던 대출비 또한 내고 있어서 이러저러한 입장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일격을 가하더군요. 결혼한 지 10수년이 지났는데 집도 못 사고 넌 도대체 뭐 한 거냐? 라며 하시는데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에 너무 서운했고 눈물이 고이더군요. 저는 남자로서 눈물을 내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장모님께 지금껏 와이프와 살면서 힘들지만 일이 늦게까지 들어올 경우에도 열심히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와이프한테 일하라는 말 한 적 전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네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 생활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라고 대받아 치더군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하게 되었고 며칠이 지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있는 날이면 또 어떤 말을 할지 너무 끔찍해서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회사에서 없는 일도 하며 더욱 늦게 집에 가기도 했는데요. 장모님이 없는 날 와이프와 대판 싸웠습니다.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맞는 말 했네 라며 인상을 쓰며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나랑 살면서 지금까지 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라고 했으며 와이프에게 지금 분양일 하면서 계약을 성공적으로 하긴 했어?
왜 일을 하면서 번 돈을 공개 안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너가 돈을 안 주니 내가 내 발로 뛰고 내 생활비 만드는 거니 그 돈 어떻게 쓰던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어 기가 차더군요. 이날 애들이 있는 앞에서 서로 쌍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며 대판 싸웠습니다. 그 주말이라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있었고 저는 회사에 서류를 놓고 와서 잠깐 회사를 갔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와이프와 장모님이 어떠한 말이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경멸하듯 째려보는 눈빛이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일단 외출을 하고 들어왔으니 씻고 옷차림을 하고 나니 장모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날카로운 눈빛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 앉아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기도 하여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부모님한테는 이러한 속사정을 얘기 못하고 저희 하나밖에 없는 누나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누나는 저한테 힘들면 헤어져라. 내가 너 자식 다 키워줄 테니 라는 말을 했지만 그래도 가장인 저로서 그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씻고 나와 앉은 자리에 장모님이 아닌 와이프가 대뜸 먼저 말을 하더군요. 너가 나랑 살아오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는 너 자식 둘을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다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럼 이전에 저와 대화도 안 하고 장모님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짜증나고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장모님은 한술 더 떠서 우리 딸이 시집을 왔지만 내 주위에 다른 사위들보다 능력이 없고 우리 딸을 시집 보내게 너무 후회된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너무나 화가 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거리를 서성이다 하나밖에 없는 누나에게 늦은 시간이었지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었던 이런저런 속사정을 이야기를 말하고 집으로 들어와 장모와 와이프를 보지도 않고 방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여 모두 말하게 되었고 장모님이 있는 우리 집으로 바로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온 저희 어머니는 차분히 와이프에게 내가 급하게 와서 그런데 따뜻한 차를 달라고 하셨고 몇 모금 마신 후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느라, 내가 이전에 힘이 들면 내가 애들을 봐준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셨고 이어 와이프가 어머님, 저는 솔직히 친정 엄마가 우리 애들 봐주는 게 편해서 봐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리 많은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니 장모님은 말을 조용히 흘리시며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지금껏 집 하나도 사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빙빙 돌고 우리 딸 일까지 시키겠어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사부인, 며느리가 결혼에 혼수해 온 건 세탁기와 냉장고뿐이었고 또 이전에 며느리가 지 남편 몰래 대출받았던 돈 3천만 원 저희 아들한테 말해서 그 돈 모두 우리 아들이 갚아줬던 거 모르세요? 라고 하셨어요. 장모님과 와이프는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지 부모한테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새끼가 있네? 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위가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길래 결혼을 시켰는데 우리 딸이 고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지금껏 우리 딸이 고생한 거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와이프가 나와 살아왔구나 생각하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희 엄마는 장모에게 그런 생각으로 우리 아들에게 따님을 맡겼냐? 처음 사업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힘들어했던 거 모르냐?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장모는 금방 사업이 번창하여 우리 딸 남부럽지 않게 살 거라고 생각했다 라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고 저희 누나와 엄마는 잠시 침묵을 흐르고 난 후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과 저 며느리 두 사람은 여기 집은 내 집이니 며칠 안에 짐 빼고 나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저희 어머니 아파트고 저희가 사업으로 힘들어해서 잠시 월세 아닌 그냥 살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일그러진 표정으로 그럼 우리 딸과 사위랑 이혼하라는 소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와이프는 아들 방으로 저를 불러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가 시부모한테 이딴 얘기까지 이야기한 거 보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 네 아들 딸 거리에 내두고 이혼하자는 건데 어쩜 그리 간사하게 시부모한테 말하기 전에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 너 힘든 것도 아는데 너는 장모님한테 어떻게 말을 하길래 사위한테 거슬림 없이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냐?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적은 돈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조금 남은 대출금 갚고 있는 속사정을 아는 와이프가 이렇게 말하니 장모님보다 더욱 미워지더군요. 이제는 대출금도 차근차근 갚아 우리 아들, 딸 남부럽지 않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큰 분란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제가 너무 힘들어 친구들에게는 말 못하는 사정을 누나에게는 했지만 누나도 제가 너무 힘들어할까봐 걱정을 하며 위로를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엄마는 살고 있는 집을 빼고 이혼을 하라고 하며 그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하시며 너는 결혼 잘못한 것 같다. 너와 와이프 문제가 아닌 장모가 저러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며 엄마는 마지막 말씀에 내가 잘 말 못해서 너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현재의 상황을 감당 못하겠으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힘이 들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여자 남자를 떠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몰라 저는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는데 쓴 욕이라도 달게 받을게요. 꼭 좋은 조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힘이 되거나 돌파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어가는 중년의 가정주부입니다. 신혼 초에 아버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웃었는데 살면서도 가끔씩 즐거움을 주시는데 얼마 전에도 정말 너무 웃긴 얘기가 있어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먼저 신혼 초에 들었던 얘기는 저희 신랑이 감기 몸살로 많이 힘들어할 때 얘기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디서 들었는지 민간요법이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부추를 사오셔서 생으로 믹서에 갈아서 신랑 입에 강제로 넣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초등학교밖에 안 된 신랑은 그것을 못 먹겠다고 거부를 했나 봐요. 그때 당시 신랑은 아빠 정말 못 먹겠어 너무 써 라고 아버님의 손을 밀어내니까 화가 나신 아버님은 아니 이거 하나 못 먹어 남자가 아빠 봐봐 하고 아빠에게 아빠가 하는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벌컥 들이키셨다고 해요. 그런데 순간 들이키자마자 아이고 목이야 하시면서 다 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진짜 못 먹겠네 야 먹지마 버리자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약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지인께서 어머님한테 몸에 좋은 약이라고 선물을 주셨나 봐요. 그런데 그 약을 몰래 훔쳐 드시다가 어머님께 딱 걸린 거예요. 어머님 너무 놀라. 아니 연병을 하네. 그 약이 뭔 줄 알고 처먹어. 그건 여자한테 좋은 약인데 그걸 먹고 싶었어? 약에 환장했나 보네. 보다 당신처럼 약 좋아하는 사람 처음 본다. 아니 똥만 아니면 다 먹겠네 라고 아버님께 무안을 주셨다고 하네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또 저희 아버님 대형 사고를 쳤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신혼 초에 겪은 얘기인데요. 설날이나 명절이면 선물 세트가 들어오잖아요. 저희 시댁에 유난히 그의 음료며 건강식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어머님은 신랑이 고모집에 인사를 가겠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있어봐라 이번엔 선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 중에 하나 가지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 챙겨주려고 선물을 고르는데 죄다 뜯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10개가 넘는 선물 세트가 죄다요. 안을 보니 하나같이 다 한 개씩 비어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아니 약에 환장을 했나 저게 뭐야 저걸 다 어떻게 하라고 다 뜯어놓은 거야 아니 한두 개 뜯어서 먹던가 10개 넘는 것을 다 뜯어서 어쩌라고 저 난리를 해놨냐 너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아주 미친다 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정말 아버님의 행동이 철이 너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버님이 어머니께 하시는 말씀이 어머님을 더 화나게 했죠. 아이 어떤 맛인가 궁금해서 먹었다. 왜? 내가 먹으면 안 되냐? 먹으라고 있는 거니까 먹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하시는데 어머님 할 말을 잃고 제 앞이라 그러신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아버님을 노려보시더군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늘 이런 일로 싸우는 일도 있고 웃긴 일도 있지만 부부는 닮는다고 하나요? 가끔은 두 분 다 하나에 빠져서 끝을 보시는 일이 종종 있답니다. 한 번은 신랑이 군대에 있을 때 시부모님께서 면회를 왔을 때 얘기인데요.
어머니께서 아들 먹인다고 음식이며 그릇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가시면서 음료수며 물이며 많이 챙겨 가셨나봐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하려고 아무리 세제를 찾아도 없어서 계속 찾고 있는데 세상에 그 세제를 아버님께서 음료수인 줄 착각하시고 마시려고 했나봐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리치려고 하려는데 아버님께서는 이미 입속에 넣으신 거예요. 바로 아니 이게 뭐야!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토하셨다고 해요. 분명 입안으로 나오는 속도와 맛이 달라서 바로 알 수 있었을 텐데 목 넘김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날 저녁 난리가 났고 입안에서는 거품을 물고 토하시는데 계속 물로 헹구면 헹굴수록 거품이 났다는 거예요. 다행히 많은 양의 세제가 아니어서 병원까진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 정말 대단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어머님도 하필이면 음료수 다 먹은 병에 주방 세제를 넣어갔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사들고 간 음료수가 세제에 들어간 병과 같은 것이었던 거죠. 아버님은 괴로워하셨지만 훗날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웃는 얘기거리가 되었답니다. 6년 전쯤에는 한참 민들레가 좋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나서는 두 분이서 어머님이랑 시어머니가 포대를 가지고 가셔서 들에 난 민들레를 따셔서 갈아 드신 적이 있었는데 아주 씨를 말리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드신 건 아닌가 걱정되었는데 다행히 드시다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몸에 뭐가 좋다 하시면 기를 쓰고 따시고 캐고 욕심을 내십니다. 민들레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나는 일이 또 있네요. 저희 신혼 때인가 아버님께서 곰치나무를 많이도 캐오셨더군요. 그것을 다 데쳐서 저녁상에 올렸는데 나무를 좋아하는 남편과 저는 젓가락질이 바빠지더군요. 특히 남편은 남들 한번 먹을 때 3-4번 왔다 갔다 했는데 문제는 그날 저녁 신랑과 저 이 세상과 작별할 뻔했습니다. 반새 변기통 부여잡고 번갈아 가면서 토하고 싸고 현기증까지 나더군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게 독초였던 거예요. 유난히 많이 먹은 저와 남편 며칠 고생했습니다. 그 후로도 시댁 부모님들 절대 나물이나 약초 이런 거 산에 가도 들에 가도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한 번은 바닷가 놀러 갔다 큰일 날 뻔한 사건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조개를 캐다 욕심이 생겼는지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도 나올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들어가서 억지로 끌고 나왔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잠겼어요. 욕심 부리면 죽습니다. 라고 했다네요. 욕심도 많으시고 몸에 좋다면 뭐든지 드시는 우리 아버님 정말 감당이 안 되네요. 몇 달 전에 신랑이 직구로 영양제를 구입해서 먹고 있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그걸 봤나 봐요. 시댁에 갔는데 자꾸 영양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어디가 좋냐? 효과는 봤니? 금액이 얼마야? 엄마랑 아빠랑 요즘 통 먹는 게 그런데 얼마에 살 수 있냐? 하고 자꾸 이것저것 물으셔서 신랑한테 얘기해서 가져다 드렸답니다. 갑자기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 아버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영양제 너무 좋더라. 먹어서 그런지 힘도 나고 너무 좋다 하시는데 꼭 애 같더군요. 신랑이 퇴근하고 왔는데 신랑을 보자마자 몰래 부르더니 갑자기 약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약인지 들어봤더니 이모님들 자녀분들이 이모님 건강식품과 약을 해드렸나 봐요. 그것이 부러우셨는지 신랑한테 너네 이모들은 자식들이 돈 모아서 50만 원짜리 약 사줬단다. 누나들한테 물어봐서 그거 사주면 안 되냐? 하시는데 아버님 약 좋아하시는 거 알았지만 정도가 너무 넘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아버님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드시는 약도 있으니까 꼭 병원에 가셔서 확인하고 드셔야 해요. 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세요. 부부는 살다 보면 닮는다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 어머님도 닮아가는 것 같더군요. 약은 아니지만 저희 어머님은 민간요법을 믿는 분인데 한 번은 닭발이 발 뒤꿈치에 좋다고 어디서 들었나 봐요. 세상에 좋다고 해서 그렇게 드셔도 되나 할 정도로 드셨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효과를 보신 건지 모르겠지만 뒤꿈치가 좋아지긴 했는데 다른 병이 오고 말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고지혈증이 나온 거예요.
그 후로도 닭발을 끓였고 이젠 멸치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멸치똥을 말려서 볶은 다음 믹서에 갈아서 조금씩 먹으면 좋다고 그것을 두 분이 드시고 있더군요. 정말 민간요법 따라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 정말 걱정이 돼요. 요번 설날에는 아버님이 페트병에 커피를 타셔서 냉장고에 넣으려고 페트병 2병을 들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하나는 넣고 하나는 실온에 두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 할 일 하고 있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아버님께서 냉장고에 방금 전에 타놓으신 커피를 들고 오시더니 컵에 따라 한 컵 벌컥 들이키셨습니다. 저는 설거지 중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하면서 아버님이 싱크대 쪽으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 뱉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젓갈이야! 아까 커피 넣어둔 게 색깔이 똑같아서 헷갈렸네. 아이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점심 먹고 배꼽 빠지게 웃고 음식 준비하는데 자꾸 생각나서 웃다가 일하고 했는데 덕분에 즐겁기는 했습니다. 다음날 아버님의 또 한 번의 말씀 도중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 너무 웃겨서 예배 마지막에 웃다가 끝났네요. 다행히 마무리쯤이어서 다행이긴 했지만 아버님께서 저희 딸에게 좋은 말씀과 함께 당부의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손녀 이제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갑자기 TV에 연결되어 있는 여성분이 그것은 옳지 않은 선택인 것 같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입 가리고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아버님에게는 늘 에피소드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또 한 번은 저희 아들 어릴 적 얘기인데요. 3살 때쯤인 것 같아요. 아들이 쉬가 마리다고 했는데 시댁에는 마땅한 쉬통도 없고 화장실은 옛날 주택이라 새벽에는 엄청 추워서 급한 대로 페트병에 쉬를 누이고 아침을 맞이했죠. 그리고 저는 밥 준비하느라 쉬를 깜빡하고 비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방에 계시다가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는 밤에 애가 쉬한 것을 음료수인 줄 알고 들이킨 거예요. 약도 좋아하시고 뭐든지 좋다는 것은 가리지 않고 드시는데 그날은 아깝게도 음료수를 남겼다고 하시면서 벌컥 마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시댁에 갈 때 항상 쉬통을 꼭 들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것이 몇 개 있는데요. 어머님은 음식이나 음료 등 다 날짜가 지났는데도 버리지 않고 쌓아두는 거예요. 한 번은 잡채가 약간 신 것 같아서 버리려 하자 어머니께서 아니야 버리지 마라 아버지 그거 잘 드신다 하시는 거예요. 약간 찝찝했지만 어머님이 절대 못 버리게 하셔서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버님 아무 말 없이 다 드시더라고요. 저희 가고 나서 아버님 화장실 엄청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또 한 번은 라면을 끓이는데 달걀이 날짜가 지나서 버리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그걸 보시더니 아니 그거 버리지 말아라 아버지 고른 달걀 좋아하신다 하시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고 해서 몰래 버리려 했는데 그냥 또 두라고 하셔서 그냥 뒀습니다. 달걀 사건은 듣지 못해서 잘 모르는데 다른 소식은 들었네요. 아이가 어리다 보니 우유를 사가지고 시댁에 갔었는데 깜빡하고 남은 것을 챙겨오지 못한 거예요. 마침 어머니께서 우유 안 가져갔더라 하셔서 네 어머님 깜빡하고 잊었네요. 그거 날짜 지났으니까 버리시면 돼요 했는데 그것을 아버님께 드렸던 모양입니다. 아버님 그거 드시고 며칠을 설사하셨다고 해요. 며칠 후 시댁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밥때가 되어서 상을 차리는데 반찬이 이것저것 있어서 놓으려다 조금 이상해 버리려 하는데 또 어머니께서 그거 버리지 말고 상에 놔라 아버지 잘 드시던 거다 하셔서 놓으려 하는데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뭘 좋아해 나 그거 안 먹어 하시는데 기어코 어머님은 저 때 먹었잖아 그럼 버려? 하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거 약간 간 거 같아요. 아버님 괜히 이거 드시고 탈나요 했더니 어머님께서 아니야 너희 시아버지는 괜찮아 하시자 아버님이 화가 나셨는지 나 안 먹어 나는 탈 안 나냐 저 때도 먹어라 해서 먹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애들은 좋은 거 먹어라 하고 왜 나한테는 상한 거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거 버려
하고 울분을 토하시더군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고 웃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버님이 뭐든지 잘 드시고 뭐든지 좋아하시지만 상한 음식이나 날짜 지난 것은 어머니께서 권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 다 이렇게 웃는 일만 만드시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즐겁게 행복하게 사셨어요.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 때문에 시댁과의 연을 끊고 살게 된 어느 한 며느리 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시댁과의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30살이고 남편은 2살 연하입니다. 제 여동생 친구의 친구였던 남편은 한 동네에 살고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어쩌다 연인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지금은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희 시댁은 돈이 많습니다. 서울에 집도 있으시고 건물도 있으시고 집안은 넉넉합니다. 처음에 남편 집이 잘 사는지 몰랐는데 인사드리러 가면서 하나씩 알게 되었어요. 돈 보고 만난 사람이 아니었지만 집안에 돈이 많으니 저는 솔직히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성격이 그닥 온순하고 착하지 못합니다. 제가 봐도 싸가지가 없고 이기적인 부분이 많아 남편이 모든 걸 다 이해해주고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러나 시부모님 앞에서는 저의 이런 성격을 드러내지 않고 잘해드렸습니다. 싹싹한 며느리라고 해야 할까요?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결혼한 남편의 부모이기에 한 가족이 됐으니 내가 시부모님에게 그렇게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 것은